안녕하세요. 시리맨입니다. 화웨이 P9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제품 외형을 좀 살펴보면 후면에는 카메라가 두 개가 좀 들어가 있고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요.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그 라이카가 지금 기술 협의를 해서 지금 만든 거고, 뒤쪽에 보면은 뭐 조리개 수치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카메라는 앞쪽이 튀어나오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지금 보면 돌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안 되어 있고, 후면은 지문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보면 뒤쪽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, 배터리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분리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화면 같은 경우에는 5.5인치 그러니까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.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기린 95 2.5GHz 64비트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뭐 저장소는 64GB고요. 로컬 메모리는 4GB가 사용됐습니다. 그 배터리는 3400mAh가 사용됐고요. 그리고 색상은 헤이즈 골드와 쿼츠 그레이 두 가지 나오는데, 이거는 쿼츠 그레이 색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U 플러스 제품으로 전용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측면에 보면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정하는 버튼은 오른쪽 부분에 전부 다 위치하고 있고요. 왼쪽에는 없는 형태도 있고, 네,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어폰 단자와 그리고 타입C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. 스피커는 이쪽 부분에 있고, 근데 동영상을 재생하니까 양쪽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양쪽 다 듀얼 스피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껐다 켤 때마다 화면에 보면 배경 화면이 자꾸 바뀌는데요. 보면 또 바뀌고, 네, 보면 이것도 이제 이 스마트폰 이용해서 찍은 사진을 지금 넣어놓은 건데, 보면 계속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나옵니다. 아무래도 그 카메라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누를 때마다 거의 다른 그 배경이 계속 나타납니다. 근데 꽤 잘 찍힌 이미지들이 많이 있고요. 그 첫 화면에서 그 밑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은 이는 그 메뉴 팝업이 뜨는데, 보면서 뭐 음성 사담이나 아니면은 계산기, 아니면 플래시를 바로 켤 수도 있고요. 카메라를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. 카메라 성능은 상당히 좋았는데요. 제가 이미 지금 여기가 장소가 좀 애매해서 뭐 이미 찍어둔 이미지 위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. 이렇게 카메라 UI를 좀 살펴보면은 그 카메라를 앞뒤 회전하는 버튼이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회전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은 메뉴가 뜨고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모드가 뜹니다. 모드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좀 처음에는 먼저 이거부터 좀 살펴보자. 보면은 그 필터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필터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필터가 동시에 나오고, 그 라이브로 적용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원본 선택하면 되고, 그리고 색상을 표준, 생생한 색, 부드러운 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. 이걸 생생한 색으로 해보면은 조금 더 진득하게 색상이 나옵니다. 그리고 부드러운 색하면 조금 연하게 나오고요. 표준은 표준대로 나오고, 생생한 색을 이용해보면 꽤 괜찮습니다. 이게 그 강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되고요. 그리고 플래시도 자동 할 수 있고, 그리고 네, 지금 사진 모드고요. 누르면 동영상 모드, 이런 식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설정이 좀 들어가 보면은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만 화소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4:3으로. 그리고 GPS 태그도 되고, 그 자동으로 오토마크 추가하겠습니다. 보면 그 사진 촬영하고 나면은 아래쪽에 그 뭐 라이카 뭐 해가지고 뭐 P9 뭐 9 해가지고 좀 마크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게 되고, 카메라 눈금도 되고요. 좀 특별하게 피보나치 나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아져 있는 그런 나선 모양의 그 가이드를 이용해서 좀 사진할 때 찍을 때 구도 같은 거를 좀 특별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타이머 설정 가능하고, 터치를 이용해서 캡처도 가능하고요. 개체 추적 이런 기능도 있네요. 그리고 그 꺼진 상태에서 볼륨 아래 버튼 2번 빠르게 누르면 바로 사진을 일으켜서 사진 한 장 찍는, 또는 카메라 바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전에 있던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도 있었던 기능이긴 하죠. 그리고 빠른 스냅샷과 이미지 조정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약간 그 카메라 옵션에 뭔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뒀고요. 실제 그 좀 특이한 기능들 좀 소개하면은, 조리개 이 부분이 있는데, 이걸 놓으면은 그 두 개 카메라를 둘 다 이용합니다. 근데 보면은 제가 보면 오른쪽 카메라 먼저 막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막아보면 이렇게 화면 보이죠? 막았는데도 아래쪽 막으면 당연히 안 보일 겁니다. 근데 오른쪽
그러니까 즉 그 이쪽 방향을 봤을 때 카메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부분, 네,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흑백 카메라입니다. 흑백만 찍도록 되어 있는 카메라고요. 실제로 그 제가 이제 흑백으로 한번 켜보겠습니다. 흑백으로 켰을 때 제가 오른쪽이라고 했죠. 그 오른쪽을 막으면 안 보일 겁니다. 네, 안 보이죠? 네, 이쪽 막으면 안 보입니다. 네, 오른쪽 부분은 흑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 조리개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는데, 이거를 한번 화면 터치하고요. 옆에 부분 조정하면은, 네, 조리개 0.95, 네, F16, 네, F0.5,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, 근데 실제 이 카메라는 조리개가 없습니다. 네, 조리개가 없는데, 그런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. 보면은, 그 심도가 좀 얕은 사진이나, 심도 깊은 사진을 억지로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, 사진 한 장 찍고 나면은, 찍고 난, 이거 만약 여기 터치하고 만약에 조정해서 찍었습니다. 근데 이런 걸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 그냥 한 장 찍으면 됩니다. 왜냐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미 찍힌 이미지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이게 광각 조리개 모드 효과를 켜고요. 제가 이 부분 터치를 하면 이 부분 포커스가 조정이 됩니다. 제가 좀 더 시연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지금 찍어둔 이미지를 좀 보겠는데요.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조리개 부분을 누르고요. 그 다음에 터치하는 쪽으로 바로 포커스 갑니다. 지금 예전에 있던 그 다른 스마트폰의 올포커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. 제가 누르는 부분에 포커스 다시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둔 다음에 다시 포커스를 제가 변경해서 이걸 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누른 다음에 지금 오리가 맞았죠. 그럼 뒤쪽 부분이 이렇게 좀 뿌옇게 날아갑니다. 뒤쪽을 맞추면은 오리가 이렇게 뿌옇게 날아가죠. 근데 만약에 오리도 좀 남기고 배경도 조금은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선택하고 다시 또 이 값을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0.95로 하면 다 날아가는 거고요. F16으로 하면은 뒤쪽 부분도 다 맞게 펜 포커스가 되는 거죠. 그럼 뒤쪽도 선명하게 나오고 앞쪽도 선명하게 나오고. 근데 만약에 또 여기만 두고 따로 좀 조정하고 싶다. 좀 뒤가 날아가게 했다. 그럼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.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전 들어가서 네, 지금 이 화면에서 만약 어느 부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. 그러면 화면 좀 길게 누르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내용을 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식으로 해서. 지금은 좀 약간 다 뿌옇게 나와서 지금 모르겠는데, 이것도 좀 웃긴 게 꽉 누르면은 더 확대가 되고요. 좀 천천히 누르면 이렇게 좀 덜 확대가 돼서 이게 보입니다. 네, 확대하고, 이렇게 제가 눌러서 지금 압력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.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어느 부분 확대해서 좀 보거나, 네, 이게 오리죠. 오리 눈을 확대해서 좀 보거나, 확인하거나, 그리고 이제 조리개 효과를 줘서, 광각 조리개 효과를 줘서 어느 부분 다시 포커스 맞춰서 좀 더 특이한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조리개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는 프로모드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. 이걸 끄면은 오른쪽에 보면 다시 또 탭이 나타납니다. 이 부분 이용하면 프로모드 이용할 수 있고요. ISO는 오토에서 50에서 쭉 넘겨보니까 3200까지 조정 가능하고요.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되는지 모르겠는데 4000분의 1초에서부터 4000분의 1초입니다. 그래서 쭉 넘겨보면 30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래서 좀 완전히 특이한 사진들, 좀 아주 밝은 사진, 뭐 태양을 찍다거나 뭐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뭐 좀 다른 사진들을 지금 개체 초점 찾아가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. 네, 그런 사진들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셔터 스피드를 조정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좀 여유 부분이 좀 많고요. 그리고 노출 설정하는 부분은 뭐 있고, 이것도 뭐 0.3까지 네, 되네요. 0.3, 0.4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, AFC, AFS 네, 이런 것도 조정 가능하고요. 수동 포커스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측강 같은 경우도 뭐 중앙이랑 그리고 평가 측정이랑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그래서 프로 모드를 켜면은 이 부분 또 메뉴가 없어지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밀면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정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드 설정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이것도 좀 재밌게 되어 있는데, 예를 들면은 뭐 HDR로 켰다고 해봅시다. HDR 켜면은 지금 HDR 켜져 있죠.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HDR 돼 있고 X 버튼이 떠 있습니다. 그러니까 HDR 지금 영역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만약 이걸 끄고 싶으면 여기는 X 버튼 누르면은 꺼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면 라이트 페인팅이라는 네,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들어보면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. 후미등, 네,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간에서 좀
그 좀 이쁜 사진들을 좀 찍고 싶은 경우 있죠. 빛이 지나가는 궤적을 그린다거나 그런 사진 찍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근데 이 수동 기능 이용하는 것보다 이걸 이용하기 좀 더 좋습니다.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라이트 그래피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. 이게 보면은 빛이 지나가는 그 부분만 따로 그려줍니다. 예를 들면은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빛을 들고 막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립니다. 근데 만약 주변도 좀 생각보다 좀 밝다면은 그 부분도 그려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면 그 부분도 흔들리게 되죠. 근데 이거는 한번 찍으면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요. 그 다음 빛이 움직이면 그 부분만 궤적을 다시 그립니다.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좀 잘 나왔던 사진도 좀 먹어봤는데요. 이건 삼각대 올려놓고 촬영한 거긴 한데요. 프로 모드 이용해서 지금 야간 사진 찍었습니다. 보면은 아주 멀리 있는 야경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딩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. 보면은 문개징도 좀 덜하고요. 건물의 선명함 이런 부분들이 꽤 잘 나왔습니다. 좀 보면은 꽤 먼 거리에서 찍었거든요. 그리고 보면 아이소는 좀 낮추고 50은 낮추고 그 촬영 시간은 한 2.5초 정도 놓고요. 이렇게 촬영한 거고 이것도 이렇게 촬영했습니다. 조금 밝게 나온 것도 있고 이게 좀 흔들렸네요. 보면은 그리고 또 잘 나온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유리 부분에 제가 반사돼서 보이는 반대쪽을 찍은 겁니다. 이게 뒤쪽에 지금 뭔가 지나가는 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유리에 반사돼서 보이는 부분 찍은 건데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사진 촬영하니까 이렇게 사진이 선명하게 딱 남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꽤 밝고 선명하게 그리고 색도 꽤 진하고 진득하게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사진 촬영했을 때 사진 생각보다 잘 나온다는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고요. 그러니까 사진을 잠깐 몇 번 찍어봐서는 잘 이게 확인이 안 될 겁니다. 이게 밖에 실생활에서 실제 써보면은 꽤 생각보다 카메라가 꽤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확실히 두 개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색을 좀 잘 나오도록 좀 튜닝을 해놓은 부분들이 꽤 괜찮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줄이면 또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다른 곳에서 좀 찍었던 이미지들도 보면은 네 제가 찍었을 때 이렇게 그 라이브로 보이는 그 리뷰 화면과 그 찍히고 난 다음에 그 화면 확인할 때 그 느낌이 좀 확실히 다릅니다. 꼭 약간 그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사진을 쉽게 남길 수가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확실히 카메라 부분은 좀 꽤 잘 만든 거네요. 그리고 모드 같은 부분들도 사용하기 좀 편하게 해놓은 부분들, 네,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설정에서 좀 특이한 기능들을 좀 많이 제공했는데요. 보면은 알림 패널 및 상태 표시 뭐 이런 데 보면은 네, 드래그 동작에 따른 뭐 액션이나 그 남은 배터리량 그 알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배터리 잔량 표시를 배터리 안쪽에 할 건지 바깥쪽에 할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고요. 좀 보면 안쪽에도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상태 표시도 좀 넓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단 부분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금 얼마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한데요. 그리고 통신사 마크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상단 부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얼마큼 나가고 있는지 실제로 그 확인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좀 보는데 좀 편리하더라고요. 휴대폰 관리자 기능도 써볼만 합니다. 보면은 폰이 많이 느려졌거나 할 때 뭐 로컬 메모리가 4GB나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뭐 부족하거나 할 때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좀 정리한다거나 뭐 메모리 정리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트워크 속도 꽤 빠른 편이었는데요. 보면은 다운로드 속도가 237, 뭐 업로드가 193, 네, 그 정도 뜨는데 여러 번 테스트 해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. 그래서 와이파이로 5GHz로 사용했을 때 뭐 속도 같은 부분은 꽤 빠른 편이고요. 물론 뭐 300, 400 뭐 이렇게 뜨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 어느 정도 속도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체감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면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기능들 좀 보면은 창전환에 보면은 이제 비디오 포털이 U 플러스 폰이니까요. 비디오 포털이 가능한데 비디오 포털에도 제가 이걸 자주 이용합니다. 꼭 다른 통신사라고 하더라도 비디오 포털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뭐 아이디만 있으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무료에 보면은 그 달마다 뭐 업데이트가 되면서 무료 컨텐츠가 올라오는데 뭐 이게 볼만합니다. 이런 것도. 그리고 좀 네, 이어보기. 네, 좀 괜찮은 기능이라 하면은 볼 때 얼만큼 지금 데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네, 지금 보면 수치가 나타납니다. 지금 보면은 네, 이렇게 수치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뭐 지금 얼만큼 데이터 쓰고 있다 이렇게 대략 감을 잡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사운드를 켜보니까
소리가 양쪽으로 나옵니다. 이쪽으로 소리가 나오고요. 네, 이 막아보면 이쪽 소리가 좀 막히는데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소리가 나옵니다. 네, 물론 이쪽의 소리가 좀 더 크긴 한데요. 양쪽 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? 소리가 나올 때 양쪽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네, 좀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그 확실히 그 카메라 부분에는 특화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좀 더 괜찮은 이미지를 좀 쉽게 많이 남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. 그리고 무게는 약간 조금 묵직하긴 합니다. 약간 묵직하고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배터리는 교체가 안 되는 형태이긴 하지만은 배터리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갔습니다. 이걸 들고 계속 사진 촬영을 하고 해외 나와서도 써봤었는데 배터리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. 네. 간단하게 화웨이 P9 플러스 네,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